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수성의 마녀 다룰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수성의 마녀를 다룰 거고요. 오늘 저희가 1부랑 2부랑 제가 진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막 정리도 잘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 짧은 시간 안에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정리를 하다가 방송 직전까지 하다가 왔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네, 투표를 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왜냐하면 이 수성의 마녀가 그 평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2부까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셨냐? 호였냐? 불호였냐? 아니면 판단 보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15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호가 60%. 생각보다 불호가 적었어요. 불호가 7%. 그리고 판단 보류가 33%. 좀 애매했다라는 분들이 오히려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로성님께서 근래 건담 중에서 이어지는 부분도 잘 이었고 하던 이야기도 잘 풀었고 메카닉도 좋았고 사운드 트랙도 훌륭했다. 그래서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네.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프닝 엔딩. 노래도 좋았죠. 노래도 좋았고 배경음악으로 쓰인 OST도 저는 대단히 웅장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캐릭터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네, 저희가 지금 이 화면 하단에 슬레타랑 너구리 슬레타, 그 다음에 샤디크, 그리고 슈아추리랑 이렇게 3명을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거는 뭐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랑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저희가 1부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부의 스토리만 다룰 겁니다. 일단은 1부의 스토리랑 떡밥이 1부에서 가장 큰 떡밥이 뭐였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SF적인 그런 요소랑 배경, 이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애캐를 어필하고 끝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2부 스토리, 그리고 떡밥들이 과연 회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SF적인 요소들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총평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 수성의 마녀가 어떤 작품인가? 24부작 2쿨짜리 작품이었고요. 비우주세기 건담입니다. 건담에는 우주세기와 비우주세기가 있거든요. 네, 우주세기를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 퍼스트 건담의 그 세계관과 역사를 공유하는 그 건담을 우주세기 건담이라고 하고 그 후에 이 건담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옛날에 그 건담 세계관과 굳이 뭐 일치할 필요 없는 그냥 평행 세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롭게 만드는 건담들을 비우주세기 건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우주세기 건담은 건담이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고. 정통파들은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래서 분들도 이번 작품도 안 보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우주세기 건담으로 좀 유명한 작품은 건담 시드. 아무래도 네, 건담 시드가 가장 좀 유명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재밌게 본 작품은 건담 더브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건담 더브로는 또 SF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또 달아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궤도 엘리베이터 나오거든요. 네, 궤도 엘리베이터가 나오고 사실 건담이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인류가 나오죠. 그 새로운 인류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예를 들면 이 수성의 마녀에서는 지구 태생과
우주태생으로 나뉘어가지고 이 우주태생이 약간 신인류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요. 또 이제 고전 이 우주세기 건담에는 U타입이 나옵니다. U타입 띵 해가지고 뭔가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지 능력이 좀 아주 발달한 그런 인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소통은 그래서 좀 텔레파시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작품에 따라서 제가 얘기했던 그 더블오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노베이터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인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비우주세기 건담이 사실은 7년 전에 철혈의 오펜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요것도 화제를 끌려다가 조금 그 마무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묻힌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년 만에 새롭게 나온 작품인데 이 작품은 상당히 화제가 됐죠. 네, 상당히 화제가 됐고 매주 일요일 6시 에 오후 6시에 유튜브 건담인포 채널에서 무료로 방영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자막도 한국어 자막이 다 붙어가지고 여러 나라 자막이 다 붙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정말 많이 보셨고 이제 건담 일요일 6시 끝나고 나서 트위터 들어가면 다 막 그 수성의 마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또 의미가 있는 거는 건담 TV 시리즈 중에서 최초로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이죠. 네, 네. 여성 주인공이 나왔고 게다가 이 여성 주인공이 여성과 커플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작품이다. 이런 것들도 또 사실은 인기에 또 얼마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하나의 정원님께서 슈어 아즈라무르가 생각나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 자쿠 진영이 있죠. 그 우주세기 건담을 보면은 자쿠 진영이 사실은 주인공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적군으로 나오는 진영인데 거기에 등장인물인가 봅니다. 네, 저는 우주세기를 잘 안 봐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 유튜브로도 당연히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나 웨이브 이런 데에서 더빙도 보실 수가 있어요. 투니버스에서 지금 더빙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빙도 상당히 잘 돼가지고 캐스팅도 좋고 해가지고 꼭 더빙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의 인기를 어디서 실감을 했냐면요. 나무의 키를 보니까 항목들이 엄청나게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인기가 드러난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그리고 이 작품의 각본을 오코우치 이치로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코드 기어스 시리즈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전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제폰이랑 울프스 레인의 각본도 일부 쓰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미의 한 요소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스토리를 길게 얘기하면 한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주요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주요 세력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건들 일단 이 작품의 특징이 프롤로그가 한화가 통째로 또 있죠. 네, 영화죠,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제일 좀 진지하고 어둡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좀 SF적인 그런 맛이 나는 그런 화수였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바나디스 사건이라는 일인데 이게 주인공 슬레타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미오리네가 있는데 이 미오리네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베네리트 맞나요?
이 그룹 있잖아요. 네네. 네, 베네딕트 그룹의 총수의 딸입니다. 아주 금수저, 금수저고, 반면에 슬레타는 수성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온, 촌동네죠. 네, 촌동네에서 온 시골뜨기라는 설정인데, 이 바나디스 사변은 이 미오리네의 아버지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미오리네의 아버지 델링이 그 당시에 군인이었는데, 건담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홍성님? 건드암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랬죠. 네. 네, 근데 다른 작품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그렇군요. 처음 건담이 나왔을 때, 그 퍼스트 건담이 나오는 그 우주세기 건담은, 원래는 이제 이 로봇의 이름을 건보이라고 하려고 했대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로봇은 이 총을 쏘지 않았었는데, 이 로봇은 총을 쏘니까 건을 써가지고 보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보이라고 하니까 좀 약해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댐 있잖아요, 댐. 네. 댐에서 온 거래요. 그래서 건으로 뭔가 지킨다. 이런, 그 뜻으로 건담이라고 붙였는데, 이 건담을 해석하는 게 시리즈마다 막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건담 시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너럴 유니렉터럴 뉴로링크 디스퍼시브 오토매틱 매뉴버의 약자다. GUN, DAM의 약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뜻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쓰이는 일방향 신경 링크, 이제 분산망의 이제 그 자동 기동,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신경망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비슈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담을 해석하는 게 시리즈마다 다른데, 이 수성의 마녀에서는 건드암이라고 해가지고, 스펠링이 다르죠. 그래서 건담이 원래 R이 없는데, 여기서는 건드 하이픈 해가지고 ARM, 무기라는 뜻도 되고, 팔 할 때 암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좀 중의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 건드라는 것이 원래는 이 의수 같은 것에 활용되는 의료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드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건담도 그렇고 많은 우리 로봇물에 보면은 약간 맥거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 현실에는 없는 그런 소재, 그 원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네. 이것들이 있어서 이 로봇들이 이런 기동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우주 개발이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었고, 여기가 보이는 파르메트 같은 게 그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파르메트가 네. 오역이래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영어 스펠링 보면 퍼맷이거든요. 퍼맷이고, 이게 오역이 한번 건담 공식 채널에서 되고 나서 다들 이제 파르메트라고 쓰는데, 사실 이제. 헤르미온데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퍼맷인데, 퍼맷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퍼맷이라는 이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을 이용을 하면은, 이 퍼맷 광물끼리는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다. 정보가 통신이 된다라는 설정이에요. 근데 요거를 모든 이제 기계나 전자기 제품을 요 퍼맷이라는 이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퍼맷을 이용을 하면 이 의수 기술도, 왜냐면 통신을 할 수 있는 이 소재이기 때문에 의수도 훨씬 잘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우주로 인류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드 의료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곳이 바로 바나디스 기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이 모빌수츠랑 이 건드 기술이랑 합쳐가지고 건드암 해가지고 건담이라는 이 모빌수츠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가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군사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빌수츠랑 이제 건드 기술을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건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퍼맷을 이용해서 우리 몸, 또는 뇌,
이 기계 장치를 연결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수 정도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로봇이 되면, 네. 이 로봇은 정말로 크고, 그러면은 그 큰 만큼 음. 센서도 많을 거고, 음.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품도 많잖아요. 네. 그럼 상당한 이 정보량을 이 인간의 뇌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건담을 타는 파일럿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를 강하게 하는 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퍼맷 스코어라고 하는데, 네. 이 퍼맷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링크가 강해지고 더 이 기동은 빨라지지만 그만큼 탑승자의 뇌에는 부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를 받는 것을 이 작품 내에서는 데이터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담이 파일럿을 잡아먹는 그 로봇이다 라는 그런 여론이 퍼지면서 건담 개발을 중단해라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델링이라는 사람이 이 바나디스 기관이 있던 그 폴크벽방이라는 그 요새를 그냥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습격을 해서 그냥 무차별 학살을 하죠. 학살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바나디스라는 곳을 괴멸을 시킨 그 사건이 바로 바나디스 사변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프롤로그의 일이었고요. 이곳에 이 슬레타의 어머니가 있었죠. 프로스페라. 네, 프로스페라는 가명이고 원래 이름은 뭐였죠?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슬레타의 어머니가 관여됐고, 슬레타의 어머니는 이 바나디스 기관의 사람이었고, 거의 유일한 생존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슬레타의 어머니는 이 일을 잊지 않고 있고, 약간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묘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 설정에 대한 얘기랑 네. 또 뭐 줄거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나와버렸네요. 나와버렸는데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엘노라 사마야네요. 맞아요. 네, 엘노라고. 근데 여기서 살짝 조금 납득이 안 됐던 건 저는 이제 델링이 이 공격을 할 때 그 명분이 뭐였냐면, 병기는 단순히 인간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도구에 머물러야 하고 행위 주체로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인간이어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드론을 가지고 전쟁에서 쓸 때 인간이 인간을 죽일 때 어떤 죄책감을 못 느낀다라는 게 좀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드론 전쟁이라는 게 이 세계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중에서는 좀 옛날 일인데, 이 퍼밋 링크를 이용한 이 드론들이, 이 무인 병기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 전쟁이고, 아주 막대한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델링은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담이라는 기술도 장차 이 드론 전쟁처럼 그런 참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거의 한 20년이 흐른 후에가 지금이죠. 이 슬레타와 미오리네가 만나는 시점이고요. 슬레타가 이 아스티카시아 학원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뒤의 얘기를 좀 자세히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아스티카시아 학원에는 결투라는 제도가 있죠. 네. 그래서 결투를 해서 이기면은 미오리네를 신부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오리네 약혼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결투는 당연히도 이 모빌 수츠를 가지고 싸우는 결투고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슬레타가 결투에서 이겨서 미오리네를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오리네한테 이 슬레타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저희 신부가 되다니 이러면서 저는 근데 여잔데요? 라고 하니까 미오리네가 수성은 고지식한가 봐? 이러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꽁냥꽁냥을 했는데 중간에 또 뭐 다양한 얘기가 있죠. 델링이라는 사람은 건담에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슬레타가 탄 이 기체, 에어리얼이라는 기체가 어딜 봐도 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건담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 협약을 깬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슬레타를 퇴학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남게 되고요. 여차저차 해서. 그 다음에, 슬레타가 엘란이라는 그 복제인간, 강화인간을 만나게 되죠. 슬레타는 이제 강화인간인 줄 몰랐지만, 어쨌든 그 사호, 복제인간 사호와 만나게 되고, 또 꽁냥꽁냥 하다가 사호가 죽죠. 죽는지 안 죽는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 회로를 돌렸어요. 그게 죽는 장면이 직접 안 나왔으니까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아마 자주 사용하는 트릭이니까. 네, 아마 죽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건담이 나오는 에피소드도 상당히 재밌었죠. 미오리네가 이 건담 기술, 그러니까 이 에어리얼은 건담이 아닙니다. 라고 사실은 주장을 해가지고 아까의 그 위기를 넘겼었는데, 그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거죠. 내부 고발자가 아마 폐회사였던 것 같은데,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건담은 사실 에어리얼은 건담입니다. 라는 거를 폭로를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슬레타가 또 퇴학이 되고 뭐 이럴 위기에 처하니까 미오리네가 딱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 건담은 우리는 의료 기술로만 쓸 것이다. 이 비폭력 기술로만 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은 그 기술을 저희가 잘 제어를 하고 잘 개발하겠다. 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건담의 설립을 선포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전 이제 땅꼬마가 물론 이제 그 델링의 딸이고 이 기업의 총수의 딸이긴 하지만 또 아무런 이제 경험이 없는 꼬꼬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심지어 이 델링은 건담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안 하는데 이 델링 아버지한테 미오리는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아빠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약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전개가. 네, 그래서 델링이 알았다 이러면서 3%를 투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해?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막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이 주식회사 건담이 세워지게 되고 이 주식회사 건담에는 지구 출신의 친구들이 많이 이제 또 관여를 하게 되죠. 아이들끼리 그 회사 꾸려가는 장면도 굉장히 재밌죠. 네, 귀엽고 좀 안쓰러우면서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학원에서도 이 지구 출신과 우주 출신, 어시언과 스페이시언이라고 불리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시언들이 어시언들을 일방적으로 멸시를 하죠. 멸시를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동안의 건담에서는 사실 좀 반대의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구 출신들이 우주 출신들을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건담 시드에서는 코디네이터랑 내추럴이 갈등을 해요. 내추럴은 그러니까 가타카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추럴은 유전자 조작 없이 태어난 사람들, 코디네이터는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아예 그냥 타고난 스펙이 좋은 거죠. 그런 금수저 이런 애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또 건담 시드 얘기고요. 그래서 원래 건담에서 뉴타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도 있고 건담 더블로에서도 이제 이노베이터와 아닌 사람들 이렇게 갈등들이 있는 것도 좀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식회사 건담은 이 슬레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구 출신의 친구들 약간 이제 그 학원에서도 무시를 받았던 이 친구들이 많이 합류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샤디크가 잠깐 나오죠. 샤디크가 이 창업을 막으려고 규칙을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막으려고 하니까 결투를 합시다 해가지고 슬레타랑 샤디크가 결투를 했는데 결국 샤디크가 지죠. 네. 져가지고 저희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저는 샤디크가 최애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일부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플랜트 쿠에타 라는 곳을 이 폴드의 새벽이라는 테러 단체 아마 지구를 거점으로 하는 지구 단체죠? 출신으로 예상이 되는 추측이 되는 이 폴드의 새벽이 습격을 해서 여기에 마침 이 플랜트 쿠에타에 마침 이 주식회사 건담의 친구들이 약간 실습을 하러 현장 실습 같은 거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 습격에 휘말리게 되고요. 여기서 여차저차 하다가 이 구엘이 아버지를 그만 이렇게 살해를 네. 하게 되고요. 그 구엘 여포해버리고 말았죠. 예, 이 구엘이 페류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엘은 참 조금 오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속은 착한 그런 친구로 나와 있었는데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그렇죠. 예, 그런 친구였는데 이 오해를 해서 네. 예, 아버지인 줄 모르고 이제 싸우다가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미오리네가 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막 탈출을 하려는 순간에 이 폴드의 새벽의 그 어떤 일원한테 군인한테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슬레타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러니까 막 패닉에 있었는데 프로스페라 슬레타의 엄마죠. 엄마가 그 슬레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대사죠. 그렇죠. 네. 도망치면 뭐였지? 도망치면 하나. 도망치면 하나, 전진하면 둘.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슬레타야, 너가 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살인을 하는 거는 괜찮다. 라는 요지의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슬레타가 그렇죠 엄마 그 전진하면 둘이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눈이 댕글 돌아가지고 나오더니 미오리네가 공격에 빠진 거를 발견하고 에어리를 가지고 이 인간을 푹찍 토마토 해버리는, 파티를 네. 토마토 축제를 열어버리죠. 그렇죠. 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슬레타의 표정이 압권이죠. 웃으면서 이제 손에 피를 묻히고 오면서 다행이에요. 제가 당신을 구했네요. 라고 하면서 미오리네한테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미오리네가 질린 표정으로 이 살인자 라고 하면서 1부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 1부가 그런 충격과 공포의 엔딩으로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나는 행복한 학원 생활을 꿈꿨는데 그렇죠. 엔딩은 아니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좋은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은근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이런 자극적인 전개와 앞으로 이것이 이 맛이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맛이지. 감론을박이 아주 활발하게 어떤 모든 커뮤니티가 불타오르면서 상당히 그렇죠. 화제를 끄게 된 그런 평범한 매콤한 맛으로는 더 이상 이제 네. 만족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부가 끝나고도 2부가 시작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콩땅콩님이 해장직을 기승 중입니다라고. 뭐하는 짓이냐 그렇죠. 하더라. 네. 그 구엘도 이 제타크라는 회사의 그 회장 아들입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본인이 I'm 회장이 되는 succeeding 거죠. you, father. 네, 그렇죠. 그런 그 전개였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애니미님이 구엘이 어떻게 보면 소년 만화의 정석적인 흐름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 2부를 보면은 더더욱 그쵸. 또 고난을 겪으면서 음. 또 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부에서 사실은 가장 큰 떡밥은 슬레타와 에어리얼 그리고 에리크트 요세 주체의 정체, 관계 뭐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떡밥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슬레타는 이 보통 아까 건담이 파이럿을 잡아먹는 그런 기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그 에어리얼이 아무리 그 고난도에 기동을 해도 슬레타는 전혀 이제 지장을 안 받는 데이터 스톰이 예, 없다. 데이터 스톰의 그 여파가 없는 그런 묘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리고 이제 슬레타가 자꾸 에어리얼이랑 대화를 하죠. 너는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에어리얼이 그 마치 인격체인 사이버 것처럼. 포뮬라의 네. 그 주인공 마냥. 아, 아수라다? 네. 가자, 아수라다? 이런 거. 네. 네. 그쵸. 그런 느낌으로 자꾸 에어리얼이랑 근데 에어리얼이 실제로 뭐 대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수라다처럼, 그냥 근데 그 불빛이 말까 반짝반짝하면서 약간 그렇죠. 뭐 대답을 하는 것처럼 네. 묘사가 되긴 하죠. 그리고 이 에어리얼이랑 전투를 하는 이 상대편이 약간 그 애들이 막 깨르르 하는 그런 환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아 이거 에밀레 아니냐 안에 이 건담에 그 에리크트라고 이 프롤로그에 나왔던 그 엘노아의 네, 딸이죠. 친딸, 네. 네, 친딸인데 이 에리크트가 지금 갈려 들어간 게 아니냐 건담에 요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슬레타가 사실은 이 에리크트의 가명인 줄 알았는데 에리크트가 곧 슬레타인 줄 알았는데 이 시간적인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이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레타가 에리크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뭐 클론인가? 뭐 이런 가설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그 프로스페라가 이 슬레타한테 뭐 해라라고 하면은 슬레타가 아주 절대적인 목소리로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슬레타가 사이보그다 사실은 휴머노이드다 이런 가설도 로봇이다. 네, 그래서 그 로봇 그 제3원칙처럼 1원칙 프로스페라의 거역하지 말고 말을 들을 것 이런 게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가설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의 주요 떡밥은 요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이거는 2부에 해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콩땅콩님이 자꾸만 혼잣말하는 금쪽 슬레타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 슬레타가 사실은 이런 가설들 중에서 사이보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엄마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요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또 2부의 중요한 서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금쪽이라는 비유가 좀 아주 틀리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부모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가정교육이 잘못된 네.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거를 짧은 시간에 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뤘고요. 그 다음에 소녀혁명 우테나와의 연결성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대놓고 이 오프닝에서 둘이가 이제 빙글빙글 도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결투를 중재하는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우테나에서 학생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아추리 팔런치가 여기 나오죠. 네. 저희 화면에 나왔던 이 추추가 사실은 우테나에 나오는 원숭이 작은 원숭이 마스코트가 있거든요. 네. 그 마스코트를 좀 오마주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귀여운가 봐요. 네. 원래 그 추추였기 때문에 치와와 친구.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작품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2부로 가서 또 다른 얘기를 마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의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사실 1부만 해도 호평이 훨씬 많았는데 2부가 끝나고 사실 혹평, 안 좋은 평들이 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 뭐 다뤄줬으면 하는 작품 있으면은 자유롭게 댓글이나 뭐 네. 메일로 주시면은 네.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참고를 네,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 그 밀린 작품이 많아가지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추천해주신 작품들 많이 다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많이 그래서 다뤘죠. 네, 추천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술사냥 많이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도 이번에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평이 갈리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오늘만큼은